저기 보세요. 성남시장 시장실에서 책상을 딱 시장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딱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사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는 아주 특수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변호사실부터 조폭 변호를 많이 했고 조폭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지금 양재영 씨 지금 사진인데요. 양재영 씨도 똑같이 지금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있는데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럼 양재영 씨도 조폭이냐? 또 그 시장실이 개방되어 있어서 심지어 초등학생들은 시장 책상에 올라가서 그냥 노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냥 사진만으로 무분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우리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물으신 예. 호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수사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대검에서는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관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군요. 예.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내가 변호사비로 2억 8천만 원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친문단체라고 그래요. 깨시연이라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태영 변호사에게 현금 상장사 주식 포함해서 20억 원 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PPT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있는 이게 지금 화천대유의 김만배하고 쌍방울이라는 기업에서 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던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 보면은 변호사들이 전부 이재명 지사의 측근 내지 그 변호사들이 전부 여기 가서 사회이사를 합니다. 사회이사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뭐 이화영 대표도 쌍방울 사회이사다 경기부지사 취임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들이 다 심지어 짧은 사람 한 달, 서너 달씩 사회이사 하다 그만둬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비 대신에 쌍방울 사회이사로 해놓고 그 사회이사 수당하고 그 다음에 CB를 줘가지고 전환사채를 줘서 이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화영 이재명 지사 측근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사회이사 맡았고 이태영 변호사는 이재명 캠프의 법률 지원단장을 맡고 있고 엄영수 전 부회장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이재명 지사 경제특보 자임했던 의미인데 라임으로부터 금품수수한 혐의 징역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대표이사를 이렇게 취임을 해요. 근데 쌍방울이 100억 원 가량의 그 다음 PPT 보면은 100억 원가량의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다른 전환사채 발행할 때는 사용처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 100억 원 이 이재명 재판과 관련돼 있을 때 발행한 CB에 대해서는 이 사용처를 기재를 안 하고 지금 발행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런데 이 누가 인수를 했냐면 착한 이베스트 최대 주주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에요. 쌍방울의 사실상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죠. 대주주니까. 이 양반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호남 출신의 뭐 조폭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사진 한번 보세요. PPT. 그다음 저기 보세요. 성남시장 시장실에서 책상을 딱 시장 책상에 앉아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딱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사진. 이분이 김성태 전 회장이거든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은 시장실에 가서 그 시장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었다?
이거는 아주 특수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변호사 시절부터 조폭 변호를 많이 했고 조폭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 공장이 어디 있냐면은 쌍방울 공장이 중국의 훈춘에 있어요. 한 직원이 1,500명 되는데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전 총리도 이 쌍방울 공장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김성태 회장은 자신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의 비호를 받아야 된다.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야 사업적으로 클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 사람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해찬, 또 한 사람이 이화영, 그 이화영과 이해찬을 통해서 이재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야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 비호 세력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검사들도 많이 알고 특히 검찰 수사관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가지고 검찰 내 돌아가는 사정을 빠르게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조폭이 유력 정치인들과 이런 친분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로 이용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 지휘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국회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다. 이거를 대검의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게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안 됐구나. 그 윤석열 총장이 옛날 부산저축은행 하면서 뭐 수사가 미진하고 봐주기 수사했다 하는데 그 원천을 가면요. 문재인 정부 첫 해에 노무현 정부 첫 해에 부산저축은행이 BIS 비율이 낮아서 퇴출위기에 몰렸을 때 이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한테 이 부탁을 했어요.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금감원의 비은행 검사국장한테 부탁을 해서 신중하게 처리해라. 잘 봐달라. 1분. 그래서 결국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나서 결국은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까지 간 겁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전에 제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이 주장을 했었어요. 이 부분 수사해라. 그리고 그 후에 문재인 대표 변호사가 있는 부산저축은행,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또 엄청난 7, 80억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 또 등장했어요. 그 대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사하라고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식 주장이라면은 그 원천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과거 걸 다 뒤집어낸다면은.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은.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고요. 앞에 그 변호사비, 네,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부산저축은행 건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 국감하고 종합국감 사이에 여러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니까 부산저축은행 건이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요. 부산저축은행 건이 나왔고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적인 쟁점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원까지 다 올라가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이 대장동 건과 연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불량한 답변 안 하시네. 네. 변호사비 대나고요. 그거 2012년도에 뭐 권성동 의원님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그거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사건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녁에 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최초의 조폭 연루설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 있었던 기자들이 조폭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근거를 대지를 못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해당 남성이 그냥 조폭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뭐냐? 조폭이라고 한 건 아니다. 조폭으로 의심된다라는 것이고 저 사람이 조폭이라는 것은 아니고 저렇게 그냥 하기 어렵기에 저렇게 바로 올리고 하기 어렵기에 그냥 추정한다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요. 이재명 직무실 조폭설 사진 공개한 박철민 측 변호사 사진 속 인물 몰라 빈축. 지금 현재 이 시각 포털 1위 기사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폭설 사진, 이 조폭 연루설 사진 자체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그리고 특정될 수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 저도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조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와 소위 우리 김남국 의원님도 잘 아다시피 여기다 법조인들이시니까요. 공소사실이나 판결 이유 중에 범단의 수괴라든지 범단의 조직원으로서 열거되는, 모두 사실이 열거되는 그런 의미의 조폭을 구분해서 쓰시는 말씀인지, 지금 아까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지금 김모 무슨 회장 그분을 조폭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할 수조차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양세형 씨 지금 사진인데요. 양세형 씨도 똑같이 지금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있는데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양세형 씨도 지금 비슷한 취지의 포즈의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럼 양세형 씨도 조폭이냐? 또 그 시장실이 개방되어 있어서 심지어 초등학생들은 시장 책상에 올라가서 그냥 노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냥 사진만으로 무분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전 질의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박철민 측에 제보가 있었는데 제보자가 지정한 현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두 사람과 장영하 변호사의 녹취록 내용이 몇 가지가 좀 더 있어서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해 주시죠.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때문에 잘못된? 아니 일단은 첫 번째부터 지금 바늘이 이제 철민이가 말하는 게 잘못 꿰매진 게 이제 제가 돈을 몇 차례 갖다 줬다고 했는데 갖다 준 사실이 없는데 이거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많이 좀.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철민이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게 진짜 철민이가 준석이님이랑 일을 봤는지 이게 저는 진짜로 이게 왜냐면 제가 콩마를 다니면서 철민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콩마 다니면서. 근데 제가 진역에 있을 때 콩마 다니면서. 네, 저는 철민이를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 바로 해주세요.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박철민이가 진역에 있고 저도 진역에 있고 계속 그냥 그렇게만 로테이션으로 가니까. 예, 지금 지금 녹취한 당사자의 취지는 뭐냐면요. 지금 박철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징역을 살고 있고 지금 이 녹취를 하고 있는 대화의 당사자는 2개월 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도 박철민이 나와 있으면 자기가 징역을 살고 있고 자기가 또 나와 있으면 박철민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코마트레이드에서 만나서 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뭘 전달하고 한다는 걸 알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의 또 간접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녹취록을 보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이다, 신빙성 없는 진술이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 그리고 이재명 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제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장영하 변호사도 접견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 박철민의 제보가 이상한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바로 국민의힘과 변호사인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국감장에서 이것을 터트린 김용판 의원이 그것도 평생을 수사기관에 있었던 김용판 의원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보 날짜가 9월 16일이라고 하거든요. 무려 한 달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10월 19일 날 바로 화요일 날 그제서야 현금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현금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 안에 명함이 있는데 그 명함 안에 상호를 검색하는데 제가 검색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점이 틀리다고 하는 거 검색하는데 확인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제보를 받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면책특권이 있는 이 국감장 안에서 이렇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터뜨린 게 기획한 거 아니냐. 조폭 연루서를 만들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더 이상한 것은 현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진술을 10월 19일 날, 지금 이 녹취 발언은요, 10월 19일 날 화요일 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9일 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변호사거든요. 화요일 날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또 한 겁니다. 진실한 것이라고. 만약 이 날짜 시점이 맞다라고 한다면 알고서도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유포하는지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도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번호로 와가지고 제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구치소로 가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제보가 왔는데 바로 다음날 가서 만났다. 이거 자체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조폭과 결탁해서 정치 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밖에